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CAT 2급 기출 문제가 공개가 됐죠. 예, 저번 주 금요일, 예, 금요일에 공개가 됐는데 이 CAT 2급 2월 문제죠. 2월 정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2일 날 치러진 시험이고 제가 선택한 건 요번에는 좀 응시자가 많았는지 3교시까지 치러졌어요. 그래서 1, 2교시 늘상 했으니까 이번에는 3교시 간만에 나왔으니까 3교시 문제를 풀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1교시, 2교시, 3교시 다 이제 형태는 그러니까 난이도를 맞추기 형태는 유사하고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치수라든가 그런 것만 차이가 나죠. 그렇게 되고요. 어, 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처음 느낀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전에 공개됐던 이제 예제랑 비슷한 형태죠. 비슷한 형태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문제,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예제랑 유사한 문제인데 그거보다는 좀 심플해 보일 거예요. 심플해 보이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CAT 2급 문제 기출 문제 풀이 할 때마다 이제 불만을 토로를 한 게 있었죠. 이번에도 이제 뭔가 걱정되는 게 있었는지 거기서 있었던 요소를 뺐어요. 뺐는데 좀 너무 심하게 뺐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잘린 모서리. 아마 이제 요쪽인가? 요쪽인가 이제 여기 이제 만나는 요 경계에서의 모서리가 대각으로 잘려서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그 10번 문제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잘린 모서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경사각을 가진 거 두 개의 면과 그다음에 하나의 나머지 세 번째 면은 거의 수평 아니면 수직을 이루고 있는 형태여서 조금 문제가 쉬웠어요. 쉬웠는데 어, 유일하게 이제 요번 그 마지막 10번째 문제에서 잘린 모서리는 수평 수직이었고 세 면 다 경사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더 다른 형태가 파생되는데 뭐 이거를 이제 표현을 대부분들 어렵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투상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투상을 제대로 읽겠으면 난이도의 편차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투상을 알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다 그려져요. 무조건 다 그려져요. 무조건 다 그려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CAT 2급 시험에서 난이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난이도라는 게 이게 시험 문제가 아예 안 그려지면 안 그려지는 거지.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안 그려지면 안 그려지는 거지. 문제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 얘는 어렵고 쉬운 게 없어요. 어렵게 쉬운 게 없고 그냥 다 똑같은 난이도인데 본인들이 그걸 할 줄 모르니까는 어려운 문제다. 본인들이 하기 힘들어하니까 찾기 힘들어하니까 어려운 문제다라고 억지를 쓰는 교강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만한 투상을 제대로 아직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려우면. 그게 어려우면 투상을 못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투상을 못하시는 분들이 그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 베끼기 하시는 분들은 그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자꾸 베껴 그리기 요령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투상이라는 원론을 제대로 가르쳐 줬다 그러면 어려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번 문제 상당히 불만이에요. 그거 하나만 빠진 게 아니라 요 원래 여기 육각형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가운데 원 가상선으로 그려져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육각형에 해당하는 두 개의 선이 가상선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육각편의 변 중에 두 개의 변이. 그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 그림 잘 그려보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육각형을 찾으면 이 문제에서 육각형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10번째 문제 공개됐을 때 대부분의 교광사들이 거기 육각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대부분 이제 연륜이 되고 실력이 되시는 분들만 찾으셨고, 어떤 분은 이제 이걸 강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이게 뭐 어떻게 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고민했는데 자기 학원 원장님이 야 그거 육각형이잖아 얘기해서 그제서야 알았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해내서 그린 거니까 찾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거기서 그 10번째 문제에서 육각형을 못 찾으신 분들은 도면을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도면 분석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면의 정보를 보셔야 되는데 자꾸 뭐만 보려고 그러면 치수만 보려고 그래요. 치수만 가지고 게임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문제 처음 딱 보면 일단 있는 치수로 그려지는 거 다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찾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면을 처음에 볼 때는 그림과 형태를 다 종합해서 그러니까 즉 도면이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도면이 주고 있는 정보를 분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해서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들어가야 돼요. 그게 도면의 해독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육각형을 못 찾으신 분들은 도면 해독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상이 두 가지잖아요. 정투상. 내가 이제 입체로 생각하는 거를 2D로 바꾸는 걸 정투상이라고 하고 2D로 남이 2D로 그려진 도면을 보고 걔를 가지고 제가 머릿속에서 입체로 구성을 하는 거, 그 정보를 가지고 입체로 구성하는 걸 역투상이라고 하는데 역투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역투상이.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뭐 어떤 분들은 문제를 너무 억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억지스럽게 느끼신 분이 투상을 아직 못 하시는 거예요. 투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억지스럽게 자기가 하기 어려우니까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거고 그런 거죠.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CAT 2급 시험 문제 요새 나오는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를 위한 문제지 이게 제대로 된 도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CAT 나는 그분이 교육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이게 학원 원장이랑 가르치는 교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이라는 거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교육은 내가 다루고 있는 챕터에서 이 학생들한테 어떤 부분을 교육시키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 시험 문제도 그 목적에 부합되게 구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이게 가공을 위한 도면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옛날에 문제 쉬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형태를 그렸으면 사장님한테 욕 바가지로 먹어요. 근데 거기서 가공을 원한다라는 건 그 사람은 자기가 뭘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해요? 자기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건지. CAT 2급 시험 문제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투상을 제대로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좀 딥하게 보는 거예요.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왜?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너 내가 이렇게 줬을 때 이것도 그릴 수 있어? 이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 좀 투상을 좀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야 되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약간 억지스러운 도면이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도면의 목적 자체가 가공에 있지 않고 학생들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데 있다. 응시생들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데 있다. 그리고 적절한 그 실력을 갖췄는지 평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다. 즉 도면의 목적성을 이 시험 문제의 도면이 만들어진 목적성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제대로 된 문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가 엉망이다. 이런 도면 그려주는 게 어딨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지금 학생들에 대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또 오늘도 사설이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학생 수준에 맞춰서 자꾸 수준을 낮추는 것 같아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어떤 분들이 당연히 응시생들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험의 성격에 따라 틀린데, 이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과평가를 하기 위한 문제면 학생 수준에 맞추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자격증을 위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격에 해당하는 능력치 100을 평가를 해야 돼요, 얘는. 학생들의 평가 수준이 어느 정도다를 고려하면 안 돼요, 얘는. 왜냐면 네가 여기까지 도달했으니까 난 자격증을 줄게지. 너네들 실력이 고만고만하니까 너네들 실력에 맞춰서 문제 내줄게. 그러면 그건 자격증이 아니죠. 예, 자격증을 위한 시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격증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자꾸 뭐가 자기네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뭐 떨어지면은 시험 문제에 불만을 갖는데 본인이 교육한 내용이 빈곤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에서 뭐가 학생들이 뭐 떨어지고 그랬으면은 학생의 능력치가 떨어졌구나. 아니면 자기가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친 범위 바깥에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지 왜 문제를 탓하세요. 물론 문제에 명확한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류가 있어서 안 그려지는 도면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를 제기해야죠. 근데 여지껏 제가 CAT 2급 시험 문제 중에 안 그려지는 문제 없었어요.
요새 나오는 그 어려운 문제들도 안 그려지는 건 절대 없었습니다. 문제 오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문제에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자, 어찌됐든 뭐 제가 또 사설로 10분 가량 할애를 했는데,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이건 당연히 지워줘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당연히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만들어야겠죠. LA. 자, 레이어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늘상 만들던 거. 자, 외형선.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중심선. 가상선은 만들 필요 없겠죠? 근데 만들 거예요. 가상선. 이전 문제, 이거에 이제 원형에 해당하는 문제 가상선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다 빠져버렸죠. 그 다음에 치수. 그 다음에 문자. 마지막으로 뷰포트.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쵸? CAT 2급은 7개가 만들어져요. 제대로 그냥 다 만든다고 하면. 자, 이제 색상 바꿔야겠죠? 외형선은 초록색. 그 다음에 수문선은 노란색. 중심선 바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가상선,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 빨간색. 그 다음에 문자 바꿀 필요 없고, 뷰포트, 하늘색.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 바꿔줘야겠죠. 선 종류는 여기 수문선 뒤에 있는 컨티뉴스 눌러가지고요. 자, 로드 해줘야겠죠. 저는 한꺼번에 로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센터 먼저 선택하고요. 밑으로 좀 내려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선택해야겠죠. 두 번째부터는 히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서 펜텀. 자, 그래 놓고 이제 오케이. 눌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 선택해서 들어왔으니까 히든을 선택해야겠죠. 히든 선택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심선이네요. 중심선을 눌러서 들어왔네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센터로 바꿀게요. 센터로 바꾸고 수문선은 이제 히든. 그렇죠? 수문선은 히든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상선은 팬텀. 선 종류는 이렇게 3개만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로 사용을 할 거는 외형선이니까 외형선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어주고, 자, X 눌러서 도면층 특성 관리자는 닫아주시고, 그쵸?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제겠죠. 왜냐면은 이제 여기 전체 폭, 우측 면대 전체 폭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높이 나왔는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죠.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정면도나 평면도의 좌우 길이, 좌우 폭이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면도 구획, 우측면도 구획, 평면도 구획을 미리 잡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렇게 되면 그게 불가능해지죠. 그게 불가능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길이의 요 폭을 구할 수 있는 형상을 먼저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정면도에서는 답이 안 나오죠. 정면도에서 답이 안 나오고 평면도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평면도에서. 그래서 이제 평면도를 먼저 그려주게 되죠. 자, 평면도 먼저 그려줄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좌측 상단 그쪽에다 그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X 라인 해가지고 빈구 탄점 찍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 하나 그어줄게요. 수평선. 일단은 얘는 지금 치수가 오히려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오히려 육각형이 빠지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선을 배치해야 되는데 배치할 위치가 명확하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임의의 위치에 배치해서 정해진 치수대로 간격들을 띄워줘가면서 맞춰 가다 보면 나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력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여기서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60도가 기울어있는데 이 선을 어디다 놔야 돼? 왜냐면 이 점에 대한 정보가 어떤 거리값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상관없이 그냥 놔주면 되거든요. 놔주면. 수평선 하나 그렸으면 수평선 기점으로 해서 그냥 놔주시면 돼요. XL, 앵글, 저게 이제 60도, 그냥 60도죠, 60도. 요렇게.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아무 데나 한 군데 툭 놔주시면 돼요. 그냥 두 선이 크로스되게.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60도 각도를 60도를 넣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60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60도잖아요. 이렇게 60도잖아요. 60도. 제가 60도를 앵글을 해가지고 60도를 입력했는데,
지금 각도 이렇게 줬는데 왜 이 각을 입력을 해?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수학적인 얘기 자주 했었죠. 요렇게 하고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두 각을 뭐라 그래요? 막꼭지각. 그렇죠? 막꼭지각의 개념으로 그냥 여기 60도는 플러스 60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놔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요 두 선이 크로스 되고 있는 데가 여기서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정리를 해줘요. 정리해주던가 아니면 이제 73 옵셋 해야 되니까 73 먼저 옵셋 할게요. 옵셋 73. 73을 옵셋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긴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쵸?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쪽인데, 이쪽은 높이 73. 그러니까 제가 이 선을 73을 떼었잖아요, 간격을. 그러니까 뭐예요? 요 선이 여기 요 점이 있는 데까지 간격이 떠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선이 끝나는 점은 요 선에 딱 닿은 요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해요? 트림. 이렇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지고 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0도죠. 120도. 이 선.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선이죠? 이 선이 120도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럼 뭐 써줘요? 로테이트. RO. 자, 선택하고, 엔터. 어딜 점으로? 요 끝점을 점으로. 기준으로, 축으로 돌아야겠죠. 근데 그냥 돌리면은 이제 얘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복사 C를 입력을 하시고. 그쵸? 그러고 이제 120도인데, 120도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인데 지금 뭐예요? 원래 있던 선에서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렇죠? 시계 방향 돌면 우리는 항상 값을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려지면 뭐가 나오면 돼? 여기가 나오면 돼. 자, 근데 거기까지 높이가 안 나왔다 그러는데 평면도의 전체 높이잖아요. 전체 높이. 그건 우측면도의 뭐예요? 전체 폭이에요. 폭. 그럼 그 치수는 주어졌다. 그렇죠? 그럼 이제 옵셋 108.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를 필렛으로 정리할 거예요. F 해서. 자, 여기 그냥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할 땐 Shift 누르고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트림까지 한꺼번에 적용이 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이제, 평면도에서 이제 요 가장 큰 틀의 형상의 이제 좌측 부분은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 모른다.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왜? 요 선에서 이렇게 108이다 라고 적혀 있으면 뭐예요? 이 선을 간격 띄우기로 108을 띄워주면 된다. 옵셋으로 108만큼 띄워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트림.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예요? 여기 R22. 즉, 얘랑 얘 사이에서. 그렇죠? 여기서 R22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R22, 반지름 22짜리 원이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저렇게 처리를 쓰는 게 좋은 게 뭐예요? 필렛이죠. F 엔터. 그 다음에 반지름 R 하고 값이 얼마? 22입니다. 입력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선에, 그리고 이 선에. 그쵸. 두 선 사이에 저렇게 필렛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업이 끝나죠. 자, 중심선은 이제 미리 그려줄게요. 중심선은 미리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중심선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LEN, DE 5mm, 5mm씩 살짝 삐져나와야죠. 5mm 살짝, 5mm 살짝, 5mm 살짝, 5mm 살짝 이렇게. 자, 5mm라는 건 제가 정한 치수예요. 꼭 5mm는 아니어도 돼요. 뭐 어떤 분들은 한 3mm 하고 어떤 분들은 2mm 하고 어떤 분들은 7mm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너무 심하게 길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비율하고 맞춰봤을 때 대략 5mm 정도 하면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영상이 다 그려지면 뭐가 나와요? 정면도의 폭도 나온 거죠. 왜? 평면도의 전체 폭이 정면도의 전체 폭이니까 XL, X라인으로 자, 정면도 쪽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 제일 상부는 요 사이에 요 띄우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적절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면도를 쓰면 평면도가 하나 정도 들어가게 한 요 정도가 좋겠네요.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을 띄워서 이게 정면도의 최상부가 되는 거죠. 최상부. 최상부가 정해졌고 마찬가지 이게 뭐예요? 우측면도의 최상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몇 미리 바닥까지 107mm. 그렇죠. 그러면 옵셋 107 해가지고 내려주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45도 선이 필요하겠네요. 자, 여기서 우측면도 공간도 요 사이에 요 빈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대략 정면도 하나 아니면 우측면도 하나가 들어갈 정도 공간을 띄우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우측면도 이게 제일 좌측 끝이니까 평면도의 제일 바닥에서 수평선을 전개한 다음에 요 교점에다가 라인으로 할게요. 이번엔 제가 항상 X라인하고 트림으로 잘랐는데 라인으로 하고 각도 기호 45, 그쵸? 꺽쇠 45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쭉 움직여서 45도 대충 길게 쭉 뽑아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선은 이제 여기 선이 이미 있으니까, 중복으로 그려진 선이니까 이 선은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그렇죠? 여기 이미 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 높이를 가지고 와서 요거를 잡아서 내려서, 그렇죠? 여기는 선택하고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 우측면도 공간도 나옵니다. 정면도 공간, 평면도 공간, 우측면도 공간 다 나왔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공간이 다 나왔다. 자, 그리고 이제 평면도에서 제가 그린 형상이 이제 이 형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 형상, 바닥의 형상이 돼요. 그래서 걔가 정면도에서 보면 누구냐? 그렇죠? 정면도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된 요 형태다. 이렇게 된다. 거기에 이제 위에 이런 형태가 얹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로 나눠지는 형태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위에 진 요거 두 개가 돼 있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호의 형태로 파진 부분이 추가가 된다. 가미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성으로 보면은 기타 그 전에 있던 그 어떤 문제보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기본 형태가 두 개고요. 두 개에서 약간 파져 있는 부분, 밖에 파져 있는 부분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 호의 형태로 이렇게 파져 있다라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형태가 되게 심플합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선들을 대부분 치수로 그려지는 거 다 그리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찾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도면을 해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치수 위주로 보게 되면은 해석이 잘 안 돼요. 왜냐면 형태까지 가미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치수만 보고 그냥 어떤 도형처럼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얘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는 지금처럼 기본적인 형태들을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1번 형태를 평면에서 바라보면 여기 그려놓은 요 형태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2번 형태를 평면에서 바라보면 여기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요 형태가 된다. 그리고 여기 호처럼 파진 부분이 여기선 요렇게 파져 있는 부분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얘를 내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치수만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건 잘못됐고요. 대부분 이제 강사들이 저 치수만 가지고 그렸을 때 안 그려지게 되면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가 억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도면을 제대로 이 시험 자체는 도면을 제대로 해독할 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점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러 문제를 좀 꼬아놔서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에서도 너는 도면을 제대로 해독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실무 상황에서 저렇게 꼬여 있는 상태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실무 상태에서 항상 꼬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도면이 복잡해지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간단한 도면만 그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공 위주로 생각을 하면 가공 같은 경우는 도면이 가공이 되려면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공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 말이 맞는데 저 복잡한 거 그릴 일 없어. 그런 말이 맞는데 제가 설계를 해본 결과 그렇지만은 않아요. 도면은.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능력들을 갖고 기본적인 것밖에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그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도면을 손을 못 대세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엔진 도면 봤는데 엔진 도면 2D 도면 보고 도무지 이해를 못 하세요. 엔진 도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도면들은 되게 복잡한데 그거 보고 걔를 이해를 하고 어디서 작업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거 이해 잘 못하는 거를
무마시킨 게 강사들이 뭐냐면, 그 3D로 보면 돼. 요새는 다 3D로 봐요. 그런데, 막상 일해 보면 3D를 볼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아직 3D가 뭐 보급됐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3D 보기, 난해해진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근이나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이제 3D를 보려면 항상 전자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있든 타블렛이 있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배터리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 안 할 거예요? 어디 충전할 때 찾으러 다니면서 일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출력해서 가져간 도면만 보고, 2D 도면만 보고도 도면 해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키워져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문제에 불만을 갖지는 마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지금 평면도에 그러는 형상을 먼저 정면도에서 마무리를 짓자면, 그게 베이스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니까, 그걸 그리려면 일단 높이가 8이네요. 그쵸? 그럼 이제 옵셋으로 8mm를 올릴게요. 8mm를 올리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24도가 기울어졌네요. 이렇게 수평한 선이 아니죠. 그러면 이 올린 선, 요 수평선은 요 높이를 떼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지워줄 거거든요. 여기서 24도를 기울이면 되니까 뭐예요? 얘를 돌려주면 되겠네, 그냥. 복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얘를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RO. 그쵸? 선택하고, 기준은 대신 요 8mm 요 끝점. 그쵸? 그러면 이제 요 점이 기준. 여기가 축으로. 그쵸? 그래 놓고 24도인데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그러니까 24도 그대로 입력하죠? 24.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이 길이를 가진 선이 기울었으니까 짧아요.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딱 만나게 해줘야겠죠. 이때 필렛. 필렛 하는데 이 정리하는 게 여기도 정리할 거고 여기도 정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중 M을 입력을 하고 요거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요거 선택하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요거 선택하고 수직선. 위 선택하면 안 돼. 아래쪽. 요 점에서 아래쪽을 딱 선택해서 이렇게 끝내주고. ESC. 예, 우리가 이제 트립으로 선을 자를 수도 있지만 필렛으로 저렇게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적절히 필렛을 응용해서 쓸 줄도 아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들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것도 아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보면은 평면도에서 표현되고 있는 모서리들을 이제 정면도에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모서리, 여기. 요면하고 만나서 여기 딱 각졌죠. 그쵸. 요 모서리가 와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극좌표 추적으로 바꿀게요. F10 딱 눌러서 극좌표 추적으로 바꾸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딱 다서 끝나고, 그 다음에 요 밑 바닥에 딱 다서 끝나고. 제가 이제 예전에는 X라인으로 하고 트립을 했는데, 극좌표 추적으로 하면 이렇게 X라인을 할 때는, 그러니까 F8 눌러가 직교 모드 했을 때는, 저렇게 끝점에 딱딱 맞춰서 끝내는 게 안 됐잖아요. 근데 극좌표 추적 모드를 쓰면은 이제 요게 편해요. 요게 편한데, 극좌표 추적 모드는 이제 이게 딱 수직 수평한 상태로 고정이 되는 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를 좀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제어들. 이런 제어를 디테일하게 안 하면 좀 위험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직교 모드로만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마우스 조작 실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직교 모드로 하라 그래요. 오히려 그게 실수가 적어요. 좀 작업이 번거롭고 편리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지언정 실수는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컨트롤이 좀 나는 디테일하게 하고 심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이제 지금 F10 눌러가지고 극좌표 추적 모드를 혼합해서 쓰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긴 이렇게 딱. 요 모서리인데 이 모서리는 이제 정면에서 보면 안 보이는 뒤쪽에 있는 모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은 뭐예요? 요 선은 바로 보내자마자 숨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숨은선이 되는 게 여기 숨은선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숨은선으로 바꿔야지라고 이제 얘를 보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딱 내가 이 모서리를 따서 내려왔는데 이 모서리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 보면은 이 모서리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얘를 보지 않고도 그냥 숨은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투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또 라인. 자, 여기서도 모서리가 있으니까 이 모서리가 이렇게 만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딱.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거 따주기 위해서 그려준 선이니까 델리트로 지워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표현된 모서리들은 다 표현됐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선까지 마저 따주면 어차피 중심선 필요하니까 이 중심선 따서 여기서 만나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선? 바로 중심선.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지워주고 중심선은 이제 살짝 빼져 나와야 되니까 LEN DE 5mm 해서 여기 5mm 살짝 그 다음에 여기 5mm 살짝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하부에 있는 모양 여기 파진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거 조합해서 이게 우측면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30분이 됐으니까 일단 이번 영상 제가 사설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얼마 못 그렸는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